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난 사연 들고 찾아왔어요. 요새 천궁2 엄청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작해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서지 마세요. 제가 왜 절에 살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들어보실래요? 절에서의 시간은 수평이에요. 아침이 오고, 예불을 드리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저녁이 오고, 다시 예불을 드리고, 잠드는 것. 그 순서가 봄이든 겨울이든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해가 뜨는 시각과 장작이 타는 속도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고역이었어요. 나중엔 그게 전부가 됐어요. 5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산에 온 건 도망이었어요. 거창하게 포장하면 자기 쳐버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도망이었습니다. 18살에 전국 여자 격투기 유망주라는 말을 들었고, 18살에 브로커 한 명을 잘못 만났고, 18살에 신문에 이름이 실렸어요. 스포츠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경기, 조작 연루 의혹, 미성년자 이용, 정황, 수사 중.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이라는 말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용당한 건 사실이었고, 몰랐다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들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체육관 사람들이 시선을 거두는 속도가 그걸 알려줬습니다. 은사, 스님을 처음 만난 건 그 직후였어요. 무슨 인연인지는 지금도 몰라요. 어머니, 지인의 지인이었다는 말만 들었어요.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올라오겠냐고만 했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절은 경북 북부 어딘가 이름 있는 산에 이름 없는 비탈에 있었어요. 관광객이 오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셋, 공양주 둘 나. 그게 전부였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냥 산속의 낡은 건물이었고, 안에서 살면 그건 하나의 세계였어요. 좁고, 일정하고, 소음이 없는 세계. 뉴스가 없었고, 댓글이 없었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적응했어요. 첫 해 겨울, 장작 500단을 팼습니다. 혼자서. 허리가 3번 나갔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는데 2달이 걸렸어요. 이듬해 봄엔 공양수 길어 올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비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디탈의 리듬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디서 숨을 참아야 하고, 어느 돌이 미끄러운지, 새벽과 오후에 같은 길이 얼마나 다른지. 격투기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어요. 음력으로 금음이라 달도 없었고, 손전등 빛이 안개에 막혀 3미터 앞이 희뿌옇게 번졌어요. 공양수 길어 올리는 길은 외워서 다니는 길이라 불빛이 없어도 됐지만, 그날따라 발이 느렸습니다. 안개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느꼈는지, 지금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물통을 채우고 돌아서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짐승 소리라고 하기도 못한 그 중간 어딘가의 소리. 사람이라면 목이 거의 안 열리는 상태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비탈 아래쪽 오솔길에서 벗어난 방향이었어요. 낮에도 잘 안 가는 데였어요. 멈췄어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같은 방향. 조금 더 낮은 곳. 짐승이었다면 2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났을 거예요. 사람이었습니다. 물통을 내려놨어요. 비탈을 내려가면서 손전등을 아래로 향했어요. 안개 속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형체가 뭔지 몰랐어요.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무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가까이 갔을 때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어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나무에 기대어 있었어요.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씻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체온이 왔는지 입술이 보랏빛에 가까웠어요. 눈이 떠져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눈동자가 반응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구조자의 얼굴을 보는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말했어요. 그 순간 내 눈을 보고 판단했다고요. 당시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묶인 줄을 끊으면서 그냥 생각했습니다. 보살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업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비탈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오른 길이었으니까요. 없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묶인 줄을 끊고 입에 물린 천을 빼냈는데 여인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음도 안도의 숨도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굶은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을 업는 건 달라요. 무게가 어디로 실릴지 모르니까요. 보살님, 팔을 내 어깨에 걸어보세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인이 천천히 팔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의 팔이 아니었어요.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인도, 나도. 새벽 4시 산비탈에서 나는 소리는 내 발소리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져 있었어요. 익숙한 길인데도 발이 한번 미끄러졌어요. 무게중심이 달라진 탓이었습니다. 순간 무릎을 낮추고 버텼어요. 5년이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는데 새벽 예불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공양간 옆 작은 방에 눕혔어요. 은사 스님이 인기척을 들었는지 문이 열렸고 상황을 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따뜻한 물수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스님도 묻지 않았어요. 이 절에서 5년을 지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보이는 것 앞에서 먼저 할 일을 하고 말은 나중에. 온기가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입술색이 돌아오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호흡이 고르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탈수가 심해서 미음을 조금씩 먹였어요. 삼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살겠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이 눈을 뜬 건 해가 뜨고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창을 봤어요. 그 다음에 나를 봤습니다. 순서가 있었어요. 공간을 먼저 파악하고 위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순서.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어요. 며칠을 묶여있다 구조된 사람의 눈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물으려다 입을 닫았어요.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물이 아니라 이름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장은 또렷했어요. 하은이에요. 강하은.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습니다. 여인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나도 묻지 않았어요. 보살님 이름도,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도, 누가 그랬는지도. 절에서 5년을 살면 사람에게 이유를 먼저 묻지 않게 돼요. 왜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사흘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밥으로 넘어가는 사흘이었습니다. 여인은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물, 화장실, 좀 더 따뜻하게. 쓸데없는 말이 없었어요. 나도 맞췄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다 드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돌봐드리는 건 내가 하는데 관찰하는 건 여인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눈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내가 문지방을 넘는 방식을 보고 물그릇을 내려놓는 높이를 보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심심해서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사흘째 저녁 죽 그릇을 받아들면서 여인이 말했어요. 격투기 했어요? 숨이 잠깐 멎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엎일 때 알았어요. 비탈에서 미끄러지다 버티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죽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서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잠깐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나도 그 눈의 정체를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사흘이 지나도록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건 내가 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만큼 조용히 잘했던 거예요. 되는 날 오후였어요. 공연관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절 마당 쪽에서 목탁 소리가 끊겼습니다. 예불 중간에 목탁이 끊기는 일은 없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창으로 봤습니다. 마당에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등산객이 아니었어요. 배낭이 너무 가벼웠고 신발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 산을 올라온 신발이 아니었어요. 차로 최대한 올라온 다음 짧게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마당 가운데 서서 상대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님의 등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절에서 5년을 살면 그 사람 등이 하는 말을 알게 돼요. 은사 스님의 등은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방 서랍에서 과도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마당으로 나온 건 그쪽이 먼저 스님 팔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3명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내가 걸어 나오는 걸 보더니 그 중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절에 여자 하나 숨어 있을 텐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내주면 우리도 조용히 가. 스님 팔을 잡고 있는 손을 봤습니다. 잡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저항을 제압하는 각도로 잡고 있었어요. 나머지 둘은 옆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위하는 움직임이었어요.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님, 뒤로 가세요. 은사 스님이 내 얼굴을 봤어요.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오른쪽 남자였어요. 팔을 뻗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민간인보다는 빠르고 훈련된 사람보다는 한참 느린 속도. 손목을 잡으려는 궤적이었어요. 그 궤적이 완성되기 전에 팔꿈치가 먼저 나갔습니다. 턱 아래로 짧게, 그리고 무릎 뒤를 차서 주저앉혔어요. 가운데 남자가 반응했습니다. 옆으로 돌아오는 걸 옆걸음으로 흘렸어요. 무게가 실린 방향과 반대로 당기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집니다. 마당 바닥에 한번 구르더니 일어나지 못했어요. 스님 팔을 잡고 있던 남자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화가 나 있었어요. 화가 난 사람은 크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이면 보여요. 달려드는 걸 옆으로 비켜서 등 뒤에 섰습니다. 목 뒤에 손날을 짧게 한번.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20초쯤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은사 스님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어요.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놀란 것도 안도한 것도 아닌 얼굴이었어요. 경내 쪽에서 다른 스님 둘이 나왔는데 한 분이 팔에 핏자국이 나 있었어요. 아!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스님, 어디서요? 마당 들어오기 전에 하나 더 있었다. 뒷길로 들어오길래 막다가 찰과상이었습니다. 깊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이 떨렸어요. 스님이 다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이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 스님이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세 남자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경찰 불러야 하나? 대답하기 전에 공연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보살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봤는지 몰랐어요. 일어서 있었어요. 벽을 잡고 있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세 사람을 보고 나를 봤어요. 나흘 동안 방 안에서 계속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쟤는 눈.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결론이 난 눈이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은사, 스님이 여인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위에 사람이 있어요. 경찰에 넘기면 하루 안에 조용해질 거예요. 그 다음엔 더 큰 사람들이 올 거고. 마당이 조용했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여인이 나를 봤어요. 하은 씨, 나 좀 앉혀줘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보살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 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게. 앉아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아픈 사람 맞나? 목소리가 너무 안정돼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이분의 평생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에서 가장 안정된 목소리를 내는 것.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 밤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앉혀드리고 나서 뭔가를 기다렸어요. 설명이든 부탁이든. 그런데 여인은 그냥 마당을 봤어요. 쓰러진 세 남자를 누군가 묶어두고 창고에 넣어둔 마당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더 큰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자꾸 돌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창고 안 세 사람은 조용했어요. 밥을 주면 먹고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키는 대로 올라온 거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됐어요. 사흘째엔 혼자 마당을 걸었어요. 나흘째엔 새벽 예불 시간에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살아남은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닷새째 새벽이었어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헬기 소리. 가까웠어요. 이 산에서 헬기 소리는 봄 산불 때 아니면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었어요. 마당으로 뛰어나오는데 여인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법당 앞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헬기가 전리능선에 내렸어요. 잠시 후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3시였어요. 이번엔 등산복이 아니었습니다. 방호복도 아니었어요. 그냥 검은 점퍼의 단화. 그런데 움직임이 달랐어요. 진입 각도, 간격, 시선 처리. 아까 그 셋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앞선 남자가 마당 입구에서 멈추더니 여인을 봤어요. 의원님.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의원님. 그 두 글자가 마당에 떨어졌어요. 나는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은 남자를 봤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다는 얼굴이었어요. 늦었네요. 박도진 씨. 박도진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40 중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피곤했어요. 며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인 앞에 서서 상태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짧고 빠르게. 보고서 읽듯이. 많이 다치셨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저희가 늦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왔으니까. 그 말과 함께 내 쪽을 봤어요. 박도진이 처음으로 나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한번. 아까 여인을 보던 것과 같은 눈이었는데 온도가 달랐어요. 여인을 볼 때는 안도가 있었고 나를 볼 때는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양주예요. 여기서 일해요. 이름이 강하은.
뭔가를 기억 속에서 찾는 눈이었어요. 찾는 게 있다는 눈. 그 눈이 불편했습니다. 뒤따라온 두 번째 사람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수련이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자리 잡고 앉아서 화면을 두드렸어요. 세 번째는 마당 입구 쪽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이 여인 옆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공양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수련이 화면을 보다가 나를 봤어요. 보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내 얼굴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나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있었어요. 뭐가 있는지는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하은, 18살. 격투기 경기, 조작 연루 의혹, 혐의 없음. 이후 행적불명. 그게 화면에 있었어요. 5년 전에 다친 기사들이었습니다. 박도진이 나를 부른 건 한참 후였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양관 앞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의원님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새벽에 공양수 길어 오다가 소리 들었어요. 발견, 당시 상태가 결박, 탈수, 저체온, 입에 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요. 박도진이 잠깐 멈췄어요. 창고에 있는 3명은 올라왔길래 막았어요. 혼자서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박도진이 나를 봤어요. 아까하고 온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의심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종류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노출됐습니다. 저 3명이 보고를 못 올렸으니까 위에서 다시 사람이 올 거예요. 그때는 오늘 것들하고 다를 겁니다. 그 말이 닷새 전 여인이 한 말과 겹쳤어요. 더 큰 사람들이 온다. 은사,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어요. 박도진이 스님께 인사를 했어요. 짧고 정중했습니다. 스님은 마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나를 봤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5년을 같이 산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 선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눈. 말리지도 떠밀지도 않는 눈이었습니다. 절이 반나절 만에 세상이 됐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오래된 것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더 무서웠어요. 저녁 무렵 여인이 나를 불렀어요. 처음으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송세경이에요. 말하고 나서 내 얼굴을 봤어요.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를 5년 동안 안 봤어요. 이름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안 됐습니다. 대선 후보세요?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는 산이었습니다. 내가 알면 안 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쪽에선 내가 여기서 죽은 걸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차가운 게 있었습니다. 하은 씨한테 미안한 건 이제 하은 씨도 알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알면 안 되는 사람. 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뉴스도 세상도 내 이름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전이 새벽 비탈 아래 신음소리 하나로 끝난 거였습니다.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박도진을 찾아갔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나였습니다. 저는 빠질게요. 박도진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어요.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다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의원님 살아계신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여기서 있었던 일도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강하은 씨 얼굴이 저쪽에 넘어갔을 겁니다. 창고에 있는 3명 중 하나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핸드폰을 다 뺐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짧게 끊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투였어요. 그게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짐을 쌌어요. 5년 동안 모은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은사 스님한테 받은 염주,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걸 들고 은사 스님 방에 갔어요. 스님은 차를 내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앉았어요. 차를 받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려가려고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뭐가요?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봤어요. 이 절에 온 건 도망이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도망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박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늘 그랬어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면서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받았어요.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건 오후였어요. 혼자였습니다. 박도진이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방식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막지 않아도 되는 걸 알면 막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빨랐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중간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도 아니었어요. 숨소리였어요. 사람이 숨을 참을 때 나는 소리. 나무 뒤쪽. 왼편 비탈 위. 한 명. 그리고 조금 더 아래. 오른편. 한 명 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속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둘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였을 수도 있었어요. 박도진 말이 맞았습니다. 올라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렸어요.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게 느껴졌어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면서 박도진을 불렀어요. 아래에 둘 있어요. 박도진이 일어섰습니다. 이수련이 화면을 닫았어요. 확인했습니까? 소리로요. 잠깐 봤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팀원에게 뭔가 짧게 말했습니다. 팀원이 마당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보따리를 내려놨어요. 공양관으로 들어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무서운 상황인데 몸이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어요. 링 위에서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무서운 건 링밖이었습니다. 저녁에 송세경이 나를 불렀어요. 보따리가 다시 방 안에 있는 걸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려고 했네요. 네. 내려갔고요. 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억울해요? 생각해 봤어요. 억울한지. 억울하다는 건 부당하다는 뜻이잖아요. 부당한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내 탓이 아니라고도 못하겠었습니다. 새벽에 비탈을 내려간 건 나였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송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네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서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창밖을 보다가 나를 봤어요. 도망 말고 남아서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대답하기 전에 물었어요. 끝이 어딘데요? 송세경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웃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안 쓴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묶여 있었겠어요. 짧게 웃었어요. 나도 모르게. 웃고 나서 이상했어요. 이 상황에서 웃었다는 게. 박도진이 들어왔어요. 아래 2명 처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할 거예요. 하지만 길어야 사흘입니다. 송세경이 나를 봤어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내려가는 길에 2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돌아올 절이 있고 돌아갈 세상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비탈을 내려가다 발이 멈춘 건 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리는 핑계였습니다. 멈추기 전에 이미 멈추려고 했던 거예요. 할게요. 조건은요? 스님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박도진이 나를 봤어요. 송세경도 봤어요.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승낙이었어요. 그날 밤 은사 스님 방에 다시 갔어요.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안 내려가요.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눈이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스님 앞에서 설명은 늘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받았어요. 방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도망은 목적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끝이 아닌 거라고. 스님 말이 이런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를 떠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짐은 어젯밤 것 그대로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박도진이 차량이 2대라고 했어요. 한 대는 의원님, 한 대는 나머지. 나는 나머지 쪽이었습니다. 이수련이 조수석에 탔어요. 뒷좌석에 앉으면서 창으로 저를 봤어요. 은사 스님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스님이 작아졌어요. 산이 작아졌어요. 5년이 작아졌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련은 노트북만 봤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건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수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어요. 산업단지 외곽, 컨테이너 창고들이 늘어선 지역이었습니다. 건물 하나 앞에서 차가 섰어요. 겉에서 보면 물류 창고였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달랐어요. 장비가 있었습니다. 서버 여러 대, 모니터, 화이트보드, 접이식 테이블. 군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민간용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의 물건들이었어요. 이수련이 노트북을 꽂자마자 화면들이 켜졌습니다. 박도진이 의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앉아요. 설명 들어야 하니까. 이수련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국 마이너스 이 아세요? 모르는데요. 알 필요 있어요. 이게 전부니까요. 1시간이었습니다. 이수련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설명을 잘한다. 복잡한 걸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천국 마이너스 2는 한국이 만든 요격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잡아내는 무기였어요. 중동 3나라에 수출됐고 계약 총액은 조 단위였습니다. 실전에서 요격률이 증명됐고 추가 수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교전 통제 소프트웨어. 미사일을 발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두뇌 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백도어가 심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정 교전 상황에서 오작동하도록 설계된 코드. 발동 조건이 맞으면 요격 실패. 요격 실패가 반복되면 천국 마이너스 2 신뢰도 붕괴. 신뢰도가 무너지면 수조원 규모의 대체 무기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누가 심었어요? ARES BRIDG.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국가, 조직이에요? 국적이 없어요. 방산 중개 네트워크예요. 각국 국방부, 의회, 로비스트를 수직으로 연결한 조직인데 공식 존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수사기관도 파일을 못 열어요. 건드리려면 건드리는 쪽이 먼저 사라지거든요. 의원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국방위원회 비인가 경로로 내부 감사 보고서 입수했어요. 대선 공약에 넣으려고 했고 그 전날 납치됐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선이 그어졌어요. ARES BRIDG 아래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결책,
자금 세탁 라인, 실행 조직, 이름 대신 코드로 표시된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빈칸이었습니다. 지금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많이 아는 거예요. 이수련이 마커를 내려놨어요. 박도진이 말을 받았습니다. 강하은 씨 역할은 정보 수집이에요. 분석은 이수련이 하고 판단은 의원님이 해요. 강하은 씨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는 곳. 왜 나예요? 얼굴이 없으니까요. 짧은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잊혀진 사람. 포털에 캐시만 남은 사람. 그게 지금 쓸모가 됐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웃기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사흘 후였어요. 인천 쪽 항구 근처 창고였습니다. ARES BRIDG 국내 자금. 이동 경로로 의심되는 장소. 확인만 하면 됐어요.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것. 싸울 일 없을 거라고 박도진이 말했어요. 가기 전날 밤잠이 잘 왔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긴장이 안 됐어요. 오히려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링 위에 서기 전날 밤하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조용했어요. 안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확인하고 나오면 됐는데 나오는 길에 한 명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반박자가 있었어요. 그 반박자 안에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목 뒤를 짧게 눌렀어요. 쓰러지는 걸 받아서 옆으로 눕혔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20분 후면 일어날 것이었어요. 나오면서 손을 봤어요. 안 떨렸어요. 맥박도 평소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격투기 시작한 14살 때 코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애는 싸울 때 오히려 안정된다고. 그게 재능이라고 했었어요. 재능이라는 말이 그때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좋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짧게 했어요. 이수련이 받아 적었고 박도진이 들었어요. 송세경은 뒤쪽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수고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쪽으로 돌아갔어요. 박도진이 물을 내밀었습니다. 적응 빠르네요. 적응이 아니에요. 그럼요. 원래 이쪽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박도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건지 그냥 들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끄덕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8살에 링 위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싸우는 게 편해서 싸웠다는 걸. 그게 무서워서 절에 갔다는 걸.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은 그 기억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반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반기고 있었어요. 창고 바닥에서 쓰러뜨린 그 사람. 다치지 않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확인이 걱정에서 나온 건지 습관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알아가는 것도 있었고요. 2가지가 같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어요. 이수련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별다른 톤 없이. 자금 세탁 라인 하나 나왔어요. 박도진이 다가갔습니다. 나는 옆 테이블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동선 확인 중이었습니다. 국내 브로커예요. 스포츠 에이전시 법인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3개 끼워서 ARES BRIDG 실행 자금 세탁한 흔적이 있어요. 이름 임재성 48세. 지도에서 눈이 떨어졌어요. 손이 먼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주먹이 돼 있었어요. 인식하기 전에 이미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 크게 뛰었어요. 그리고 멈추는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이수련이 화면을 돌렸어요.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카락이 줄었고 얼굴에 살이 붙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눈이 같았어요. 사람을 볼 때 값을 매기는 눈. 18살 때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눈이 싫었는데 그 이유를 그땐 말로 못했어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로만 보이는 눈이었어요. 강하은 씨, 박도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들었어요. 박도진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련도 돌아봤어요. 5년 전에요. 짧게 말했어요.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그냥 하기 싫었습니다. 박도진이 의자를 당겼어요.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했어요. 18살. 경기 조작 브로커. 처음엔 에이전트라고 했던 것. 대외 상금 선지급이라고 했던 것. 사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던 것. 수사가 시작됐을 때 연락이 끊긴 것. 나는 혐의 없음이었고 임재성은 집행유예였고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몰랐던 것. 말하면서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말로 꺼내면 납작해지는 것들이었어요. 납작하게 말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박도진이 이수련을 봤어요. 이수련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이후 스포츠, 에이전시 법인 설립. 3년 전부터 법인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금 규모가 달라지고 연결된 계좌가 늘어났어요. ARES BRIDG 국내 자금, 흐름이랑 겹치는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연결이 확실해요? 확실하다고 말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해요.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엔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송세경이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뒤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하은 씨, 불렀어요. 네. 이 사람이 그 판에 있다는 게 하은 씨한테는 우연으로 느껴져요? 생각해 봤어요. 우연인지, 브로커가 격투기 판에서 자금 세탁 라인으로 넘어간 건 어렵지 않은 경로였어요. 어두운 돈이 어두운 돈으로 이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송세경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우연이면 이 사람은 그냥 연결고리예요. 우연이 아니면 하은 씨가 5년 전에 이미 한번 이용당한 거예요. 지금 이 판에 오기 전부터 마당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였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의 가로등이 하나뿐이었고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주먹이 다시 쥐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임재성한테 화가 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5년 전에 나한테도 화가 났어요. 몰랐던 나한테, 그 서류에 사인한 나한테 이용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후자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박도진이 나왔습니다. 옆에 섰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어요. 피워요? 안 피워요. 그렇구나. 그게 다였습니다. 옆에 서서 담배 연기를 내보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수련이 불렀어요. 하나 더 나왔어요. 화면을 봤어요. 임재성 법인 연결망. 아래에 이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국내 연결책이었어요. 최병철, 현직 국회의원, 국방위 간사 출신, ARES BRIDG 국내 창구. 이수련이 말했어요. 임재성이 최병철 밑에 있어요. 최병철이 ARES BRIDG 국내 라인이에요. 그러면 임재성은 그 아래 실무 자금 담당인 거예요.
최병철까지 올라가려면 임재성을 먼저 건드려야 해요. 그날 밤 혼자였어요. 임재성 얼굴을 다시 검색했어요. 이수련 허락을 받고 화면 하나를 썼습니다. 오래 봤어요. 18살 때 그 눈이 지금도 같았어요. 세상이 달라졌고 판이 달라졌고 다루는 돈의 크기가 달라졌는데 사람을 보는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한번 쓰인 거였어요. 그때는 격투기 선수였고 지금은 무엇으로 쓰이려는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 눈에 나는 여전히 쓸모로 보일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미뤄둔 일이 드디어 순서가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어요. 그걸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임재성 다음이 최병철이고 최병철 다음이 ARES BRIDG예요. 그리고 그 끝에 천국 마이너스 200도 코드가 있었습니다. 요격 실패를 설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선가의 하늘에서 이사일이 뚫리는 날을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5년 전 18살짜리 하나를 쓰고 버린 사람이 그 라인에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쥐어졌어요. 이번엔 인식하면서 쥐었어요. 박도진한테 말한 건 아침이었어요. 밥상 앞에서 꺼낸 말치고는 무거웠어요. 임재성 직접 만날게요. 박도진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이수련은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짧았어요. 이유 설명도 없었어요. 안 된다가 전부였습니다. 왜요? 감정이 개입돼 있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감정이 개입됐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임재성 이름이 나왔을 때 손이 먼저 쥐어진 사람이 나였으니까요. 감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박도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끝났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봤어요. 더 먹지 않았습니다. 송세경한테 간 건 오후였어요.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할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요. 사람을 읽는 감각이 무뎌졌는지 몰랐어요. 임재성 직접 접촉하고 싶어요.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나를 봤습니다. 박도진이 뭐래요? 안 된다고요. 이유는요? 감정이 개입됐다고요. 송세경이 서류를 내려놨어요.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하은 씨. 5년 전에 그 사람한테 뭘 잃었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어요. 내 인생 전부. 짧게 말했어요. 송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는 게 되찾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끝내려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되찾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지났고 선수 자격은 돌아오지 않고 신문에서 삭제된 기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끝낸다는 건 임재성이 이 판에 있는 한 끝이 없는 거였습니다. 끝내려면 이 판 전체가 끝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요. 말하고 나서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둘 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럼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송세경이 한참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끝나가는 하늘이었어요. 회색이었습니다. 하은 씨가 임재성한테 먼저 접근하면 임재성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임재성은 나를 기억할 거였습니다. 5년 전 쓰고 버린 애가 어디서 나타났나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지 계산할 거였습니다. 그 눈이 그런 눈이었어요.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 타이밍에 안쪽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송세경이 일어섰어요.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면서 서 있었어요. 오래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하은 씨. 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5장에서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때는 합류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더 안쪽을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도망 안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면 왜인지. 임재성 때문이라면 감정이었어요. 천국 -2 때문이라면 이 사람들 일이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몰랐어요. 둘 다예요. 둘 다. 임재성도 있고 하늘에서 미사일이 뚫리는 날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요. 송세경이 오래 봤어요. 그리고 박도진을 불렀습니다. 박도진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읽었습니다. 빠른 사람이었어요. 의원님, 들었어요? 밖에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도진이 나를 봤어요. 나도 봤습니다. 서로 오래 봤어요. 위험해요. 감정이 개입된 사람을 현장에 넣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멈췄어요. 임재성이 이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하기 전에 계산부터 할 거예요. 그 타이밍이 우리한테 없던 창문이에요. 송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박도진이 나를 봤어요. 단독 행동 없어요. 접선 전 시뮬레이션 사흘. 이수련이 무선으로 붙어요. 내가 철수 명령 내리면 이유 묻지 않고 나와요. 하나씩 들었어요. 알겠어요. 감정 조절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끝내요. 임재성 잡는 것보다 하은 씨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이 의외였어요. 하은 씨 나오는 게 먼저라는 말.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인지 몰랐어요. 계산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재성이랑 다른 눈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나중에 한 게 아니라요. 밤에 혼자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돌렸어요. 임재성이 나를 보는 순간의 얼굴, 계산이 시작되는 눈, 그 눈을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흔들리더라도 티를 안 낼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자기 전에 손을 봤어요. 장작을 패고 공양수를 길어 올린 손이었습니다. 절에서 만든 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임재성을 만난 건 사흘 후 저녁이었어요. 장소는 강남 쪽 일식집이었습니다. 임재성이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이수련이 동선을 미리 뽑아놨어요. 예약명에 자주 쓰는 자리. 같이 오는 사람 유형. 그것까지 알고 들어갔습니다. 이어폰은 오른쪽 귀에만 꽂았어요.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이수련 목소리가 들어오고 주변 소리도 들어야 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박도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요. 임재성은 안쪽 자리에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나를 보기 전이었어요. 10년 전 에이전트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 지금은 좋은 양복을 입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박자가 있었어요. 그 반박자 안에서 임재성의 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놀람, 계산, 그리고 반가움이었습니다. 반가움이 제일 나중이었어요. 반가움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강하은이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 찾아온 거예요? 앉았어요. 임재성이 술을 권했어요.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여기저기요. 연락도 없이. 드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웃었어요. 임재성이 웃었습니다. 예전하고 같은 웃음이었어요. 상대가 선을 그어도 선을 못 본 척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일은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같아서.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지? 네. 짧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사람한테 듣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이수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정 괜찮아요. 계속해요. 임재성이 잔을 채웠어요. 요즘 뭐 해요? 쉬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계산이 다시 시작된 눈이었어요. 얼마나요? 많이요. 무슨 일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이요. 임재성이 잔을 내려놨어요.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나를 봤어요. 오래요. 값을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숨을 고르게 유지했어요. 격투기는요? 안 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데 쓰면 되잖아요. 임재성이 웃었어요. 이번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뭔가 결론이 난 웃음이었어요. 밥 먹어요. 얘기하면서. 얘기가 있어요? 있지. 마침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 말이 예상대로였어요. 이수련이 들었을 거였습니다. 박도진도요. 이 사람은 나를 보는 순간부터 계산했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티를 내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임재성이 꺼낸 건 방산 컨설팅 법인이었어요. 이름만 컨설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계약 성사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었어요. 합법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일들.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에요? 천궁 관련이에요. 숨이 잠깐 멎었어요. 미사일이요? 수출 관련 건이에요. 자세한 건 들어오면 알려줄게요. 이수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녹음 돌아가요. 최대한 더 끌어요. 들어오면 뭘 하는데요? 심부름이에요. 물건 옮기고 사람 만나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딨어요.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손이 테이블 아래서 쥐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쪽에서. 누구 밑에서 하는 거예요? 내 밑에서. 그 위에는요? 임재성이 멈췄어요. 처음으로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왜요? 크게 하고 싶어서요. 작은 데 들어가면 위로 못 가잖아요. 경계가 풀렸어요. 욕심 있는 사람으로 읽은 거였습니다. 맞는 방향이었어요. 최 의원님 알아요? 최병철 의원이요? 그분이 위에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내 쪽에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이수련이 말했어요. 됐어요. 나와요. 박도진도 들렸습니다. 나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임재성이 봤습니다. 가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할게요. 번호는요?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수련이 준 선불폰 번호였습니다. 임재성이 받았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등 뒤에 그 눈이 느껴졌어요. 계산하는 눈. 5년 전에도 그 눈이 등에 있었어요. 18살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박도진 차가 옆에 섰어요. 탔습니다. 이수련이 돌아봤어요. 최병철 이름 나왔어요. 그리고 천궁 녹음됐어요. 박도진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잘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 불빛이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까가 아니라 지금 떨렸습니다.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거점으로 돌아오니 송세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이수련이 틀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임재성 목소리, 최병철 이름, 천궁 연결. 다 듣고 나서 송세경이 말했어요. 최병철한테 직접 가야 해요. 박도진이 봤어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의원님이 직접 나서면 내가 나서야 해요. 이틀 후였습니다. 최병철이 가는 비공개 모임이 있었어요.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수련이 경로를 뚫었어요. 보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멍이 있었습니다. 늘 그래요. 완벽한 보안은 없어요. 나는 외부였습니다. 이수련은 네트워크 쪽, 박도진은 입구 쪽이었어요. 송세경은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나를 봤습니다. 하은 씨. 네. 오늘 끝낼 거예요. 말이 없었어요. 끝이 어딘지 아직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조용했습니다. 이수련이 네트워크를 보고 있었어요. 박도진이 입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수련이 말했어요. 내부 통신 잡혔어요. 의원님, 신원 노출됐습니다. 박도진이 움직였어요. 나도 움직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2명이 앞이었고 1명이 뒤였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막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송세경이 있었어요. 최병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얼굴 둘이 있었어요. 서 있는 방식이 경호원이었어요. 최병철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송세경을 봤어요. 데려온 거요? 그렇게 됐네요. 송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꺼내놓은 파일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최병철이 파일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모르는데. 천국 마이너스 이 교전 통제 소프트웨어 감사 보고서예요. 백도어 코드 존재 근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 발주 경로에 최 의원 이름이 있어요. 경호원 둘이 움직였어요. 나도 움직였습니다. 1명은 팔을 꺾어서 벽으로 세웠어요. 다른 1명은 발을 걸어서 테이블 옆으로 넘어뜨렸습니다. 크게 소리가 났어요. 최병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도진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병철이 웃었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요? 공개할 거예요. 공개하면 의원님이 더 위험해요. ARES BRIDG가 움직이면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송세경이 파일을 집었어요. 돌아섰습니다. 최 의원. 한 가지만 말할게요. 최병철을 봤어요. 백도어 코드가 발동되는 날. 하늘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뚫려요. 그날 죽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편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살아요.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박도진이 옆에 있었어요. 이수련이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타면서 숨을 내쉬었어요. 손을 봤어요. 조금 전에 사람 팔을 꺾은 손이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수련이 말했어요. 파일 복사본 3곳에 분산 저장했어요. 언론사 2곳이랑 해외 서버. 최병철 쪽에서 원본 없애도 소용없어요. 박도진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ARES BRIDG가 반응할 거예요. 빠르면 오늘 밤. 알아요. 송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산속에 묶여 있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달랐어요. 묶여 있어도 관찰하던 사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서도 계단에서도 지금도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ARES BRIDG가 반응했어요. 이수련이 잡았습니다. 국내 서버 쪽으로 침투 시도가 있었어요. 막았어요. 해외 서버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임재성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불폰으로. 받지 않았어요.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더 오지 않았어요. 이수련이 위치를 잡았어요. 인천 쪽이었습니다. 박도진이 말했어요. 내일 임재성 쪽 움직여요. 경찰이요? 우리가요. 경찰은 최병철 통해서 막힐 수 있어요. 파일이 언론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해요. 그날 밤 오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최병철이 한 말이 있었어요. 공개하면 의원님이 더 위험하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ARES BRIDG는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었어요. 없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들도 흔적은 있어요. 임재성이 있었고, 최병철이 있었고, 백도어 코드가 있었습니다. 없는 것들이 남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모으면 됐습니다. 새벽에 송세경이 복도에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어요. 나도 잠을 못 잔 거 알았을 거였습니다. 자요? 못 자요. 나도요. 나란히 서서 물을 마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송세경이 말했어요. 하은 씨, 무서워요? 생각해 봤어요. ARES BRIDG요? 아니요. 이 일이 끝난 다음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절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돌아가도 되는지도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송세경이 봤어요. 스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도망은 목적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고요. 좋은 스님이네요. 네. 복도가 조용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내일 임재성 쪽이 움직이고 파일이 언론에 넘어가고 그 다음은 모르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은 조용했습니다. 산속절에서 새벽 예불 전에 혼자 마당에 서 있을 때하고 비슷한 조용함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공기가 같았습니다. 도망 온 절이었어요. 도망이라고 했는데 그 절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도망이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가 끝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나는 바다 근처에 있어요. 어느 바다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절도 아니고 거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도 아닌 곳입니다. 방이 하나 있고 창문이 하나 있고 창문 밖으로 물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파일이 언론에 넘어간 건 그날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수련이 시점을 잡았어요. 2개 언론사가 동시에 터뜨렸어요. 천국 마이너스 이 교전 통제 소프트웨어 백도어 의혹. ARES BRIDG 국내 연결 정황. 최병철 이름. 방산 자금 세탁 경로.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최병철은 그날 저녁 자진 출석했어요. 임재성은 인천에서 박도진 팀에 잡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어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임재성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뭔가 큰 게 올 줄 알았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끝났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어떤 일들은 마침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다음 문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ARES BRIDG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국적 없는 조직은 기사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이 잡히고 임재성이 잡혔는데 ARES BRIDG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경로로, 다른 나라에서. 이수련이 그렇게 말했어요. 담담하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이 정도면 이번 판은 막은 거예요. 전체를 없앤 건 아니에요. 이번 판.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송세경 여사는 대선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분 이야기는 그분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산속에서 며칠을 묶여 있다 나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9장 어느 새벽이었어요. 따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물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여사님이라고 하려다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분이 웃었어요.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어요. 은사 스님한테는 편지를 썼어요. 전화가 없는 분이라 편지였습니다. 긴 편지는 아니었어요. 잘 있다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도망의 목적지를 아직 모르겠다고. 그게 다였어요.
답장이 왔어요. 더 짧았습니다. 잘 있어요. 세 글자였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울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처음 울었어요. 창고에서도, 계단에서도, 임재성 얼굴을 봤을 때도 안 울었는데, 스님 글씨 세자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채로 뒀어요. 박도진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이 와요. 짧게요. 잘 있냐고, 나중에 밥 한번 하자고. 밤 약속은 아직 못 지켰어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게 됐어요. 이수련은 어딘가 서버 앞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임재성에 대해서는 오래 생각했어요. 화가 풀렸냐고 물으면 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잡혔다고 해서 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선수 자격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18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쓸모로 봤을 때 이번엔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것, 알면서 들어갔다는 것. 5년 전엔 몰랐고 지금은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도 됐어요. 손 얘기를 해야겠어요. 맹세를 어긴 날 밤, 빗속 창고에서 쥐어진 손을 오래 바라봤다고 했어요. 닫아뒀던 방이 안쪽에서 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손을 봐요. 바다 근처 방에서 창문 밖으로 물이 보이는 곳에서 장작을 팬 손이에요. 공양수를 길어 올린 손이에요. 사람을 쓰러뜨린 손이고 결박된 노인 묶인 줄을 끄는 손이에요. 편지를 쓴 손이고 울면서 스님 답장을 쥔 손이기도 합니다. 이 손이 뭘 원하는지 아직도 완전히는 몰라요. 그런데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습니다. 절에서 얻어요. 절 밖에서 그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길었는지는 시계로 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쪽이 더 무거웠는지도요. 은사, 스님 말이 맞았어요. 도망은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끝인지는 모릅니다. 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계속 가보는 것밖에 없어요. 창문 밖으로 물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잔잔했어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채로 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